나오네. 예, 제주도에서 왔어요. 다른 거 다 하고. 그리고 이건 얘기 안 했네. 합기도. 다른 건 다 없어도 그거 하나 합기도. 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어디가 비틀어졌을 때 어떤 동작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자세라든가 동작을 보고 왜 그 사람이 아픈지 이걸 알아내고 또 그 지점을 트리거 포인트라고도 하고, 이제 동양에서는 경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양의 경렬과 서양적인 트리거 포인트를 결합시켜서 유사한 것을 연구해서 어떤 동작이 있을 아프다 그러면 만약에 헬스를 할 때 어떤 동작할 때 아프니까 요가의 어떤 동작으로 그걸 풀어준다. 이제 그런 것을 연구를 했어요. 석사라고 했는데 사실 석사 과정은 10년 만에 지난 8월달에 입학한 지 10년 동안 10년 만에 지난 8월에 졸업했어요. 자, 제일 우리가 그 몸을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 통증이에요. 근데 이제 왜 몸이 비틀어질까? 내가 아픈 데도 없는데 몸이 비틀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적인 통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잠재적 통증. 그러니까 내가 만지지 않은 내가 통증을 몰라. 근데 그 통증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목을 이렇게 다 아프면 늘어뜨려요. 이렇게 해서 자기는 몰라. 아프지 않아. 또 조금 아프면 더 이렇게 해서. 몸이 비틀어질 만큼 비틀어져서 더 이상 비틀어질 곳이 없으면 그때부터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잠재되어 있는 다 비틀어진 다음에 오는 것을 발현성 통증이라고 하고, 아직 몸은 비틀어지는데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통증을 잠재적 통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울 것은 그런 잠재적 통증을 찾아내고 그것을 미리 없앰으로 인해서 체형이 비틀어진 것을 따라 어깨가 비틀어지고 골반이 비틀어진다거나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그리고 요가를 해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몸을 바르게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직접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통증이라는 게 뻐근함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것도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거나 주사바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통증이에요. 꼭 이렇게 육체적으로 터치를 해야만이 통증이 아니라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도 통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해, 저려 이런 것도 다 통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통증은 스트레칭이나 촉진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거야. 당연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긴 하겠지만은 조금씩 그러니까 밤에는 아프고 아침에는 괜찮아. 실컷 놀 때는 괜찮아요. 예. 놀고 와서 아파. 이런 것들은 잠재적인 거니까 스트레칭이라든가 어떤 요가 동작을, 그러니까 요가를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배우면 일단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제일 요가가 제일 좋다고는 거예요. 이완시켜줘서. 근데 이제 근력을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또 근력을 향상시키려고 운동을 하면 아파요. 그건 또 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근력을 운동을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면 그것이 아프고 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면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하고 풀어주고 하면서 이제 근육이 더 활성화되고 힘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대수롭지 않은 통증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냥 두면 얼굴도 비대칭이 되고 어깨도 높낮이가 달라져서 비대칭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또 하나는 자꾸 스트레스 받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지 못하니까 특히나 조금이라도 동맥경화라든가 있는 사람들은 또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도 성인병 발생해도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통증이라는 건 조직의 손상이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불쾌한 상태는 다 통증이라고 봐요. 이거는 사전적으로 풀어본 겁니다. 통증 관리에는 물리치료법도 있고 약물치료, 주사력 치료도 있고
촉진법은 우리가 만져서 이렇게 촉진법이라는 것은 촉진 그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촉진이라는 것은 병원에서는 진단기를 가지고 진단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만짐으로 인해서 잠깐 머리 잠깐 만져볼게요. 이게 피부다. 그러면 눌러서 이게 아픈 것, 안 아픈 것을 감지를 해요. 그리고 분석을 해요. 이걸 더 세게 눌러야 될까? 약하게 눌러야 될까? 비벼야 될까?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요. 아, 세게. 아니면 세다. 그럼 약하게. 이게 세 가지를 촉진 하나예요. 촉지라 그러면 촉진이 아니에요. 촉지. 촉지법은 촉지라는 것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 진단, 감지, 그다음 분석, 그다음에 실행. 세 가지를. 그래서 의사와 다른 점이 이게 그거예요. 촉지를 잘하면 이제 그 통증에다가 진단도 하고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세게 할 거냐, 그런 실내까지 다 세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오늘 그냥 그걸 배울 겁니다. 통증이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화재 경보기가 있을 거예요. 없나? 화재 경보기가 여기 있구나. 이게 어떤 때 울리죠? 영나면 울리죠. 또 불이 안 나도 울릴 때가 있죠. 고장 났을 때. 고장 나서 울려. 근데 실제로 불이 났어. 100% 다 울리나요? 안 울릴 때도 있죠. 왜? 고장 났을 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이렇게 벨이라 그러고 실제로 아픈 것이 화재라 그러면 우리 몸은 실제로 병이 있으면 다 통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났다고 다 울리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몸이 병이 들었다고 다 아픈 건 아니고 또한 아프다고 해서 다 병이 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증과 병은 별개라 이 말이죠. 아프면 다 통증이 오는 거 아니고 단지 통증이 계속적으로 오면 만약에 불은 안 났는데 계속 별이 울렸어. 그럼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병은 없지만 계속 통증이 지속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2차적으로 다시 병에 비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통증을 미리 알아내고 통증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통증 때문에 일단 몸은 비틀어지게 된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급성 통증은 허리 아파, 어깨 아파,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면 주사한테 치료약 아닙니다. 진통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암이라든가 이 코로나 같은 거 하면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도 많이 해서 왜 목숨과 직접 연결되니까. 하지만은 수세기를 거치면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통증에 대한 연구가 미미해요. 왜 그렇겠어요? 통증을 잡아주는 이런 허리 아파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 지금도 거의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근골격계 통증은 그렇게 연구가 더딜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깎자라면 돈 안 되니까. 자, 허리 아픈 거 고쳐져 봐도 돈 얼마 안 줘. 코로나 약 하나 개발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 감이에요. 근데 허리 아픈 거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돈 안 줘요. 수술해봐도 뭐 몇백만 원이면 되고 가서 막판에 가서 어디 여러분이 가서 물리치료 받아보세요. 얼마 줘요? 5,000원, 6,000원이면 끝나. 누가 그 연구하겠어요? 안 해, 연구. 돈 안 되니까 연구 안 해요. 암 하나만 고치면은 뭐 수천만 원, 수억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연구가 늦어요. 제일 연구가 늦은 부분이 만성통증이에요. 연구를 안 해. 의사들도 연구를 안 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운동하고 풀고 운동하고 풀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체질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그것을 통증을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이 아직까지는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진통제 그 스테로이드제라는 게 뿐이고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개발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뛰어나게 통증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방법은 손으로 만져주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즉 어머니 손이 약손이 아니라 여러분들 선생님 손이 약손이다. 그러는
선생님 손들을 약손으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강사로서의 가장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트리거 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권총하고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권총을 하나 탁 들고 꽝 쏘았어.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깜빡했고 죽지는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원인은 원통증, 원인은 목에 있는데 통증은 머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또로 발증이 생기는 원인과 실제로 발증되는 부위는 전혀 다르다. 그걸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경렬과 여기 밑에 보면 경렬과 TP 트리거 포인트는 75%가 유사하거나 같은 부위였다. 그런데 경렬에는 다 이름이 붙여져 있고 트리거 포인트는 이름이 아니라 뭐 요방형근의 좌, 뭐 위쪽 상, 좌, 상우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X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경우는 트리거 포인트를 모두 경혈의 이름으로 해놨어요. 자, 촉지란 단순히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부위를 느끼고 감지하는 행위, 손가락뿐만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통해서 느낌을 갖는다. 자, 집중을 하고 이 아픈 곳 속에 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근육이 어깨만 해도 겹겹이 있어요. 제일 위에 승모근, 그 다음에 견갑근도 있고, 극상근도 있고, 극하근도 있고, 되게 겹겹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똑같이 어깨가 아픈데 어느 근육이 아프냐 하는 거예요. 승모근이 아픈가, 견갑근이 아프냐. 그것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어깨가 아픈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가 오늘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지냐. 똑같은 어깨 근육인데 겹에 있는 거, 밖에 있는 이제 심층, 안에 있는 거 심층이라고 밖에 있는 걸 이제 뭐라고 하지? 천층이라고 하는데 천층과 심층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속에 있는 근육이 아픈 건지 밖에 있는 근육이 아픈 건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져내는가 하는 거. 그러면 속에 있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겉에 있는 근육은 이완시켜야 되는데 그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다가 하는 게 촉지라고 해요. 촉지는 환자들에게 주는 운동 압력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는 운동 압력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조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감각 정보를 수집하는 사무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이게 만지는 게 치료도 되고 진단도 된다. 즉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한다 하는 얘기예요. 통증 유발점과 근막 통증 유발점인데, 통증 유발점, 근막 통증 유발점은 근육과 근막에 있는 것. 우리가 통증은 다 여태까지는 다 근육의 통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근육의 통증이 아니라 근막의 통증이 있다. 그래서 근막 통증 유발점은 근육 통증 유발점은 뭐 여기저기 다 있는데 뭐 피에도 있고 다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근막 통증 유발점을 가지고 그냥 통증 유발점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몽골몽골 하거나 이제 그런 걸 직접 한번 만져볼 거예요, 오늘.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잠재적 통증 유발점, 활동성 통증 유발점. 그러니까 아직 만지기 전에는 아픈지 몰라. 근데 이제 어떻게 괜찮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다 나와. 조사해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어디 아픈지. 자, 그 다음에 중심성 통증 유발점, 부착성 통증 유발점은 근육이 이렇게 선생님 요 가운데 오세요. 선생님 벗었으니까 이리 오세요. 앞으로. 저쪽으로 근육 저쪽으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만일에 여기가 이렇게 자 이게 견갑골이에요. 견갑골. 자 이게 견갑골이 이렇게 있고 이게 극상근 이렇게 해서 어디 이 뼈가 붙어 있어요. 자 여기 요 뼈하고 이렇게 해서 극하근이 있어요. 극하근인데
자, 요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은 부착형이라고 하고, 부착형 통증 유발점, 여기가 아프면, 또 중심, 근육에, 이렇게 생긴 근육의 가운데, 아까 만져봤죠? 네. 여기가 아프면, 네. 중심성 통증 유발점이라고 해요. 물 씻기 준비해 주시면 딱 꽂혔을 때 출판을 딱 꽂혔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아직 날도 추운데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일로부터 설명할까? 어쨌든 요게 액틴 미오신이라고 해서 제일 근육에 있어서 가장 작은 근섬유, 근세포를 얘기해, 세포. 예, 액틴 미오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부적인 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가장 단위, 그게 요거 하나를 싸는 게 근막.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모였는데 그걸 또 싸주는 게 근막. 또 그게 여러 개 모였어. 그것도 싸주는 것도 근막. 자, 그 근막에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어요. 축삭기도 있고. 자, 이게 통증을 전달해줘요. 여기서도 이걸 또 여러 개 싸주는 게, 자, 이렇게 해서 근육 하나가 나타나요. 극상근, 각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근육 하나를 싸주는 게 또 근막. 그러니까 미세한 것부터 하나씩 모아서 이 사람 하나를 싸는 거 근막. 이 사람 분리를 모아서 또 싸고, 이 세 사람을 모아서 또 싸고, 네 사람을 모아서 또 싸고, 자, 이렇게, 이게 딱 근막이에요. 그래서 통증은 요 근막에서 나타난다. 옛날에는 근육 통증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근육 통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막 통증이 맞습니다. 일단,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그러니까, 근육 세포의 최소 단위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요 최소 단위에서, 우리가 요가를 한다. 그럼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요 사이가 넓어지는 것. 그러면 요 사이가 넓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작아지겠죠. 이거보다. 자, 이거는 헬스하는 상태. 이거 작아졌어요. 요 틈이.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게 많죠, 여기. 이건 작죠. 그러니까 늘어난 상태가 힘이 약해진 상태예요. 왜냐면 많이 늘어난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가 힘을 써도 여기서 같이 팔심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팔심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상태는 힘을 주기가 힘들죠. 딱 중간쯤에서 여기에 힘을 줘야 더 많이. 여기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자, 여기 힘을 탁 주면은 여기서 칼슘이 나와요. 칼슘이 나와서 칼슘이 공급되면 탁 붙어져요. 그래서 계속 힘을 줘야 뼈 속에 우리 주인은 칼슘이 많이 필요하구나 해서 칼슘을 뼈에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힘을 쓰려면 칼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 근육의 밀도와 뼈의 밀도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해줘야 칼슘이 뼈에 저장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 늘리면,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계속적으로, 자, 근육을 신장만 시키면 힘은 떨어진다. 그러면 계속 헬스만 한다?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늘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 자, 요게 짧아지면 근육이 수축, 이게 늘어나면, 중요한 거는 칼슘이, 자, 여기 때는 칼슘이 공급 안 돼. 힘을 빡 주면 이게 붙어서 딱 쪼여줘야 돼, 이렇게. 탁 붙으면서 이걸 사이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이거 탁 붙어서 당겨야 되니까. 그때 칼슘이 공급되는 거죠. 최소 단위예요. 근육이 최소 단위. 액틴 미오신. 이거 액틴 미오신 머리라고요. 머리.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액틴 미오신. 근육이 최소 단위. 요가를 하든 헬스하든 뭘 하든지 간에 마사지를 하든 뭘 하든 그 최소 단위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요 그림, 그리고 요 그림.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육을 이룬다. 우리가 고기 먹어보면 알아요. 고기 오늘 가서 이제 장조림 같은 거. 그래서 장조림을 해서 고기를 찢잖아요. 찢어서 실처럼 된 게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그런 상태 보면은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 마디예요. 요 마디. 제트슨이라고 해요. 이 마디. 오늘 가서 장조림. 장조림 다음 달 장조림 먹어서 하나씩 찢어보세요. 딱 찢어서 몇 개 들어있나 보고. 통증비만증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들 어떤 것이 있느냐? 오랫동안 지속된 등척성 수축. 무슨 얘기냐면 천정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은 늘어나서 굳어버리고 이쪽은 줄어들어서 굳어버리는 거지. 그럼 두 개 다 아파요. 자, 아프는 건 왜 아프느냐 하는 건데, 자, 여기 근육, 여기 아픈 곳, 여기 근육이에요. 근육 표면. 여기도 근육 표면. 여기 통증. 여기도 통증. 통증인데, 자, 하나는 피가 여기 와서 나가질 못해. 밖으로. 이렇게. 이건 물혈이라고 해서 굳었다. 한마디로 굳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피가 나가서 압박을 세게 눌러서 문질러주면 피가 쏟아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가 돌아오게 돼서, 그래서 수기요법이 된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얘가 허해서 말캉말캉해. 여기 너무 순환이 안 돼. 혀가 들어가지질 않아. 피가 혈액에 들어가지를 않아. 괴사 형태가 나타나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부항도 하고, 부항은 꼬아지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압을 줘서 피를 밖으로 당겨주면은 피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두 가지에서. 그럼 어떻게? 요거는 굳어있는 경우는 세게 약간 아픈 듯하게 문질러준다. 이것은 부드럽게 아로마 마사지라든가 부드럽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피가 제대로 돌아온다. 그죠? 그 두 개에 의해서 통증의 치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가를 하면 왜 통증이 없어질까요? 요가를 하면? 자, 피는 거꾸로 나가지 않아요. 자, 심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일하는 부위에 우리가 걷거나 팔을 쓰면 피가 일로 와요. 피가 흐르면서. 이게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피가 빨리 심장으로. 그럼 피가 배순환, 자, 우리가 피는 폐순환이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피에 산소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다시 아이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폐로 가서 호흡하면서 다시 산소화 시켜서 다시 심장에서 다시 동맥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내가 빨리 돌아가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서 안 돌아가. 그러면 요가를 해서 늘려주는 건 어떤 효과? 빨래를 해서 짜주는 효과. 이걸 짜주면 심장으로 빨리 돌아갔다가 풀어주면 심장의 피가 압에 의해서 팍 나오죠. 그래서 통증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운동을 한다면 스트레칭을 하나 뭐라 하는 원리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전 세계인들이 왜 요가가 수세기 지나도록 안 없어지느냐? 통증이 경감이에요. 중요한 건.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이 좋아지고 말고 그건 뭐 나중에 문제고, 일단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만약에 나는 우리 운동화를 PT하라는 거 보면은 꼭 요가를 먼저 시켜요. 왜냐면 만일에 한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 힘든 운동을 계속 시키면 어떻게? 안 아픈 쪽은 발달하고 아픈 쪽은 계속 해야 돼요. 짝짝이를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요가를 해서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그래서 꼭 초보자들이 운동은
근력 운동 가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걸쳐야 돼요. 첫째, 유연성. 두 번째는 평형성. 한 발로, 자, 운동은 제일 먼저 두 발로 하는 것보다 한 발로 서서 해라. 좀 기능적으로 하려면. 자, 두 번째, 평평한 곳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곳에, 불안한 곳에서 해라. 세 번째, 고정되어 있는 곳 말고 움직이는 곳에서 해라. 그러니까 단지 위험하니까 내가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저는 이런 데다가 올라가서 한 발로 딱 이렇게 설 수 있는 자세라든가. 그래서 내가 정신만 차리면 중심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곳에서 최대한 위험한 곳에서 해야 된다. 그게 평형성이에요. 그 다음은 유산소성. 약간 가볍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그거 다 하고 나서, 그거 다 하려면 한 3달 정도 걸려요. 그 다음 근력 운동을 하는 거지. PT 하면서 막 그러고 헬스클럽 가서 이거는 올라가는 PT가 아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기초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을 꼭 유연성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왜 통증이 발생하냐? 가장 근육 수축. 오랫동안 등장성 수축.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혈액이 안 돌아. 그 다음에 뭐 자극 손상, 외상, 인지전, 중증, 근육 부목 고정. 오랫동안 암시기수 했을 때, 아프다 이럴 때. 지속적인 단축 상태, 지속적인 스트레칭 상태. 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 그러면 지속적인 근육이 단축 상태, 가슴. 지속적인 스트레칭 상태, 등. 그러면 가슴은 좁아져 버리고 등은 늘어나서 아프고 가슴은 좁아져서 아프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슴은 늘려주고 등은 헬스해주고, 가슴은 요가를 해주고 등은 헬스를 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스트레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 스트레칭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요가하고 뭐보다 일단 스트레칭으로. 어쨌든 스트레칭은 요가 동작에서 따다가 만든 게 스트레칭이에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뭐 어떤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거나, 또 물론 요가를 전문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되게 어떤 고차원적인 걸 많이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그걸 개화시켜 이제 좀 안전성을 더 많이 확보해서 만들어진 게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거의 다 요가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왜 시행하냐고. 스트레칭이 무엇이며, 스트레칭이 왜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스트레칭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힘을 가해야 되냐, 스트레칭 할 때 얼마큼 힘을 가해야 되느냐는 것, 언제 해야 되느냐는 것. 스트레칭은 아까 좀 전에 수업할 때 잠깐 스트레칭은 내가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일상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느냐. 스트레칭을 그러니까 나 스트레칭 해요. 골프를 가서 골프를 하나 둘 해서, 골프를 간 사람이나 축구를 간 사람이나 야구를 간 사람 스트레칭이 똑같아. 그러면 스트레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는 만약에 너가 야구하러 갈 거다 오늘. 그러면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 맨몸으로 이걸 수십 번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스트레칭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아니면 골프한다. 골프하는 사람이 스트레칭을 한다. 어떤 거? 예, 빗자루 가지고. 그게 가장 좋은 스트레칭이라는 거잖아요. 자, 스트레칭은 연구족을 가지나요? 길이를 늘려주는. 자, 여기에 어떻게 늘려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손 대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손 대는 거에 따라서 자기만이 여기서 얘기하는 스트레칭은 이제 자기가 하는 요가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아픈 것을 치료해 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보세요. 만약에 저쪽으로 하면서, 만약에 여기를 늘려주겠다 그러면 여기를 잡고 여기만 늘려주면 돼요. 여기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가슴부터 여기까지 다 늘려주겠다면 이걸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손을 착지를, 어느 손을 잡고 어떻게 이 손과 이 손을 어디다 대야 될까 생각해요. 목표 근육을 표적 근육이라고 해요. 표적 근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내가 허리가 아파. 허리가 맨날 이렇게 한다고 허리가 해요.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허리를 스트레칭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니면 엉덩이가 아프다. 그럼 어떤 스트레칭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엉덩이도 들어가지만 더 엉덩이를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 한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자극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어떤 동작을 할 거냐에 따라서 동작에 따라서 표적 근육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프다, 뭐 아프다, 목이 아프다. 그럼 실제로 아픈 근육이 어디냐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육을 찾아내고 어떤 스트레칭, 어떤 동작을 해줘야 거기가 진짜 늘어나고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표적 근육. 스트레칭은 짧아지고 스트레칭 연구적인 강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 자, 여기가 짧아졌단 말이지. 이거는 없어졌을 때. 이거는 됐을 때. 이건 그냥 보세요. 그냥 평, 굽힘, 벌림, 좁힘.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대항근, 길항근이라고도 대항근이라고 하죠. 만약에 요가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 대퇴 이두근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햄스트링을 많이 늘리려면 그냥 이렇게 해서 눌려서는 많이 스트레칭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많이 가장 스트레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대쪽에 있는 근일항근을 수축을 시켜줘야 여기가 가장 많이. 최대한 많이 수축을 시키면 여기가 최대한 많이 신장이 되는 거예요. 반대쪽 근육이. 그러니까 그 반대쪽 근육은 어떤 근육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스트레칭을 할 때는, 여기를 스트레칭으로 할 때는 이 근육이 여기가 길랑근이 되는 거고, 만약에 뛰어서, 했다 그러면 여기가 주동근이 되는 거죠. 여기가 길랑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힘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가장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길랑근이. 이런 거는 참 단순해요. 근데 목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승모근의 길랑근은 또 어떤 근육이냐 하는 거예요. 극상근의 길랑근은 또 어떤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약에 손이 올라갈 때 아파. 그럼 맨날 올라가는 게 연습한다고 잘 올라가나? 이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뒤로 가는 걸 달래줘야 스트레칭 해줘 올라가는 게 더 쉬워진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을 가해야 되는지 그냥 저도 이제 옛날 요가할 때 하도 이렇게 못하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탈불려가지고 이게 탈불 얼마나 뭐 열심히 해버렸는지 여기가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주관에 갔더니 하도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땡기고 했더니 하도 연습하니까 여기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병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해도 한 번 다치면 그만큼 치료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약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하면서 30분 준비 운동 하는 걸로 가지고서는 준비 운동 정리한 걸로서는 절대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최소한 그래도 한 4, 50분 해줘야 된다. 표적 근육이 강하고 빠르게 스트레칭 된다면 근육 강화가 금방추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방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가 하러 가면 하나 통증이 와요. 좀 가만히 거기서 멈추라고 하죠. 조금 멈춰 있으면 통증이 없어지면 조금 더 하고 하는데 이게 금방추 작용인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확 늘리려고 하면 몸에서 근육에 있는 금방추라는 게 확 잡아다니서 이게 확 늘어나면 마장 늘어나서 저 팔이 저 뒤로 도망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면 못하게 제어를 해줘요. 그게 금방추인데 요가는 그걸 속이는 거예요. 나를 달래서 금방추한테 아니야 괜찮아 조금 괜찮아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시키는 거. 아, 우리 주위는 이만큼 늘어나도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 그 반대쪽은 헬스하는 사람들은 이제 골직원 기관이라고 해요. 골직원 기관. 두 개를 이용해내는 골직원 기관은 뭐냐면 너무 얘가 힘이 엄청나게 좋아. 막 들다가 보면 이제 건이라든가 이게 인대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 너무 힘을 써서. 그래서 파손되기 전에 근육의 힘을 너무 했다. 근육 놔라. 그래서 힘을 딱 떨어뜨리는 게 골직원 기관. 너무 많이 무거운 것은 줄여서. 그래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방지하는 게 뭐냐. 그걸 몰라. 골직원 기관의 작용을 늦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거나 하면 엄청나게 힘이 한 2배, 3배 늘어나요. 그래서 근육을 더 많이 발달시키죠. 동물처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 들면은 거지라든가 이런 게 다 파괴돼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육의 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 파괴돼서 오히려 빨리 늙어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지되는 거예요. 금지한다는 거를. 네, 근육을 강하게 어떻게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빨리 늘어나게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우리 태권도장에 가면 이렇게 해서 빨리 이런 스트레칭 아까 세 가지 종류. 첫째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다이나믹 스트레칭. 예. 정적 스트레칭은 요가처럼 천천히 한 30초 정도 늘려주는 것을 얘기하고, 동적 스트레칭 움직이는 거, 웨이브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다이나믹 스트레칭은 이렇게 올린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든다든가 이런 건 다이나믹 스트레칭이 하는데, 내가 어떤 운동을 할 거냐 에 따라서 스포츠 선수들은 대부분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많이 해요. 하고 정의 운동은 꼭 요가라든가 정적 스트레칭을 한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 그런 연구도 요즘 많이 해요. 스트레칭을 하는데 3초씩 하나 둘 셋 쉬었다가 하나, 그리고 아니면 30초 동안 하나 둘 30초 동안 계속 하냐, 어느 것이 더 나으냐, 그거에 대한 우열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어요. 30초 동안 계속 하는 게 더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좋으냐, 3초씩 10번을 하는 게 더 좋으냐는 아직 가리지 않아서 연구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직 명확한 건 지원되지 않았다. 하지만은 대부분이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하고 정규 운동은 꼭 정적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것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죠. 자, 언제 시행돼야 하느냐? 그냥 스트레칭은 표적 조직이 스트레칭을 가장 잘 받아들일 때 시행해야 한다. 즉 표적 조직이 이미 따뜻해질 경우를 말해서 표적 조직이 이미 따뜻해질 경우. 그러니까 겨울철에 막바로 요가를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뛰기라든가 걷는 거라든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몸이 좀 열이 났을 때 그때 스트레칭 하는 게 요가를 하는 게 더 좋다 하는 얘기죠. 단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마라톤 선수들에게 마라톤 하기 전에 요거를 한 30분 시켜버렸다. 경기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져요. 기록이 더 나빠져요. 스카이 콩콩 하는 거 있죠? 스카이 콩콩 하는 거 있는데 세 사람을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높이뛰기 선수하고 태권도 선수, 복싱 선수하고 해서 스카이 콩콩을 2분 동안 하고 하기 전에 다 기록을 줘. 높이뛰기 하는 사람은 높이뛰기 해서 기록을 재놓고 원수 선수는 복싱 이렇게 타격 그리고 타격 그걸 해놓고 발차기는 태권도 선수는 이제 발차기 해서 세 가지를 미리 하고 스카이 콩콩을 200회 하고 다시 한번 쟀어요. 나아졌을까? 떨어졌을까? 기록이 더. 스카이 콩콩으로 중지운동을 했어. 2분 동안. 그래서 다시 또 했어요. 누가 제일 좋아졌을까요? 또 누가 제일 나빠졌을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권투 선수가 제일 좋아지고 네? 높이뛰기가 제일 낮았을 것 같은데. 높이뛰기가 어떻게? 낮고 권투 선수가 좋아지고.
예, 높이뛰기는 왜 낮아졌을까요? 같은 상황의 운동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높이뛰기는 순발적으로 팍 차고 한 번 해야 되는데 스카이 공공은 한 200번 해서 그러니까 근육이 적응해버린 거예요. 작은 운동에. 폭발적인 힘을 내지 못하는 거죠. 사실 복싱 선수는 손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툭 튀면서 중심을 잡으니까 회전력이 더 늘어나서 더 기록이 더 좋아집니다. 태권도 선수는 중력이 안 정도. 그래서 어떤 준비 운동을 해야 내가 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언제 써야 되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언제 시행하느냐 언제 시행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아픈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이 요가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통증을 없애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책장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연부들에게 열을 가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스트레칭을 용이하게 해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는 열이 중추신경을 느슨하게 하여서 근육이 풀리면 눕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근막이 따뜻할 때 더욱 쉽게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이다. 자, 언제 시행해야 되냐? 운동 전 시행한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해가 된다고 한다. 달리기라든가 이렇게 빨리 달리기라든가 할 때 정적 스트레칭은 더 기록을 축소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 신경학적으로 수축되는 것을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심한 운동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염자 등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빠르게 수축하는 동작을 덜하게 만들어버린다.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끝났을 때는 정적 스트레칭을 누구나가 다 해줘야 되지만 준비 운동을 할 때는 꼭 스트레칭이 필요한데 어떤 스트레칭 할 거냐는 중요한 거죠. 몇 분을 해야 될 건지 얼마큼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중요하다. 골프하러 가는 사람들은 몇 분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스트레칭 해야 될지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가를 이용해서 또 다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아프냐 안 하냐고 운동 선수인데 어떤 운동 선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지도해야 될 요가 방법은 다르다 이 말이죠. 예. 태권도 선수가 틀리고 복싱 선수가 틀리고 또 아니면 달리기 하는 선수가 또 다르다 이 말이죠. 기본적인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주로 요가를 얘기하는 거죠. 10초 내지 30초 일반적으로 3차례를 권장한다. 자,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 스트레칭 기술에 대한 의문점이 최근 들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거는 이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스트레칭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빠르게 해야 될 것, 늦게 해야 될 것. 자, 10초씩 3차례를 할 거냐, 3초씩 한 번 할 거냐, 3초씩 10번을 할 거냐.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알맞는 처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동적 스트레칭. 스트레칭하고 고정을 유지하는 것 대신에 관절의 운동 보험에서 관절을 움직임으로써 시행한다. 자, 여기를 늘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반대쪽 근육을 한 2초 정도 이렇게 힘을 빡 줘서 있다가 풀면서 반대쪽으로 가지는 거. 우리가 뛰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뛰기 위해서 자, 뒤로 갔다가 팍 뛰는 것처럼 근육도 최대한 수축을 해주면 아이고 제발 좀 늘려줘 한단 말이에요. 근육이 속으로. 그때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그걸 이용하는 게. 자, 고정과 스트레칭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많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를 하려면 거기를 잡고 늘려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요걸 보면 이것이 그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자, 여기 골반만 늘려줄 것이냐, 전체적으로 늘려주냐, 이 손이 어디에 대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대해 있느냐. 어깨에 대면은 어깨에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나는 것이고, 자, 허리에 대면 허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나는 것이고, 자, 골반에 대면 골반에서 여기만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스트레칭 기술이 어떤 고정을 어디다가 표적 근육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전체적으로는 전체 다 늘어나는 건 좋겠지만은
중요한 부위에 많이 스트레칭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요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런 환자에다가 내가 시술할 때 하는 거예요. 자, 목. 자, PNF라는 게 있어요. PNF라는 게. 이게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온 스트레칭 기술 중에 가장 발전된 기술이 PNF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허리가 아파. 허리가 이렇게 돼 있어. 허리가 이렇게 이쪽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계속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돌아오나? 안 돌아와. 이쪽은 늘어나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인데 이쪽은 수축하는 힘이 생겨야 돌아오는 것이지 이렇게 폈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이쪽에 힘을 생기려면 이쪽에 근력을 증가시켜줘요. 그러면 이렇게 힘을 줄 만큼 이리로 수축을 시키고 풀었다가 다시 거기를 늘려주고 그래서 늘리기 전에 최대한 수축을 해주고 잠시 쉬고 그 위를 늘려주고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다가 PNF라고 하는데 주로 체형 교정할 때 써요. 여러분들도 요가 때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요가 동작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해요. 이게 뭐 앉아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만 늘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를 많이 늘리면 여기에 힘을 주는 거라. 왼쪽에 힘을 최대한 줘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쉬고 다시 왼쪽. 그러면 이쪽 근육이 PNF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아직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거 늘리는 것만 생각하지 반대쪽에 힘 쓰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늘리시고 하니까 자 포인트를 어디다 줄 거냐? 허리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 그쪽에 힘 주는 것부터 자 오른쪽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자 어느 근육에 대주고 자 힘을 주세요. 최대한 힘 주고 자 이완시키고 그다음 거기를 최대한 늘리세요. 그러면 처방이 되는 거고 그냥 하면 요가가 되는 거고 네? 똑같은 동작인데 자,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디부터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왼쪽이 아프다 그럼 왼쪽을 주로 똑같이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하는데 처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교정이 안 돼.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알고 그것을 그 시행을 해줘야 공격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요가를 했다고 체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발전된 스트레칭 기술 PNF. 만약에 브릿지를 한다. 자, 어느 사람에게 브릿지를 해. 자, 요가에서는 뭐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의 골반이 오른쪽 골반이 약해. 그러면 똑같이 힘을 줘서 하나. 그럼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해주고 그 다음 풀고 그렇게 해야 PNF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늘리기 전에 최대한 거기 수축을 해주고 잠시 쉬고 피가 돌아올 만큼 쉬었다가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건 한 6초 정도 그리고 이완시키는 건 수축, 이완, 신장, 이완, 수축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수축시켰다가 그 다음에 늘리지도 줄이지 않은 이완이 상태를 가서 한 7초에서 10초 그 다음 다시 신장으로 들어가서 한 10초 힘주는 거는 한 7초 그래서 수축, 이완, 신장, 이완, 수축 네. 수축을 했으면 꼭 이완을 하고 이완을 했으면 꼭 신장을 하고 해라. PNF 많이 나와요. 여기 여러 가지 요법 물리치료할 때도 되게 많이 그리고 운동 처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가 동작에서 전부 다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서 약간의 원리만 알면 그러니까 요 근골격제를 좀 이해하면 자동적으로 요 PNF 기술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능동적 스트레칭과 수동적 스트레칭. 능동적 1초. 이것도 뭐 스트레칭 기술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이 사람 자,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했죠? 아니면 자, 이 사람 자,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오른쪽 돌리는. 이건 이 사람대로 돌린 거예요. 돌렸어. 그러면 자, 이것은 능동적 스트레칭. 자, 내가 조금 더 수동적 스트레칭.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두개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돌리다가 옆으로 더 돌려주는 거예요. 자, 아까 카이로프랙틱을 해줬어요. 불이 이렇게 촛불이 타고 있는데 천천히 가면 손이 뜨겁죠. 근데 분리를 싹 지나가면 안 뜨겁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왔어. 자, 여기서 아파. 자,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가면 아파. 더 막 하면 손상이 와. 그러면 손상은 아니 되고 아픈 데까지는 최대점으로 가고 나면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부위를 지나고 왔어. 그러면 훨씬 스스로 가는 각도가 확 달라져요. 한 10도, 20도 정도는. 그걸 이용한 게 카이로프랙. 그러면 금방 틀렸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하루 종일 목 각도가 훨씬 더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다가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요가도 되게 이렇게 많은 진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자, 이런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 하나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를 할 거냐. 이 사람하고 지금 스트레칭 되는 곳이 틀리죠? 네. 맞아요? 네. 틀리죠? 어디가 틀려요? 이 사람은 어디가 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디가 되고 있고? 스트레칭이. 이 사람은 다리 쪽이고 저 사람은 발목, 무릎 쪽에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으면,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이렇게 늘리고 있느냐, 이렇게 늘리고 있느냐는 건데, 이렇게 늘리면 여기가 스트레칭 되는 거고, 이렇게 늘리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안쪽이냐, 뒤쪽이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스트레칭 할 때, 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면 늘어난 부위가 전혀 달라요. 여기 돼버리고. 이게 돌려서 늘리면 안쪽이 돼요. 그러니까 발 모양 하나가 여기 밖으로 펴졌고, 이거는 뒤쪽으로 됐죠. 그에 따라서 근육이 뒤쪽으로 갔느냐, 옆으로 갔느냐, 이건 옆으로 가고, 이건 뒤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가 동작 하나하나가 목표 근육이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동작을.